가끔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을 무심으로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도 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 낯선 카페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게 어머니와도 같은 고모님이 그리워 차를 몰았는데요. 사진으로나마 뵙고 한동안 하고팠던 이야기 마음속으로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먹먹한 마음은 또 뭔지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손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마음속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라는 말이 가슴에 사무치더군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만큼 내 역할을 하며 살 수 있음도 다 그분 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슴속에 남겨진 사랑이 있으시면 기억하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감사해야 하고 마음으로라도 사랑한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정서주가 부릅니다. 나를 기억해줘요. 오지 않을 거며 닿지 않을 거며 그냥 지나가세요. 바라보지 말고 멈춰서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괜스레 마음만 끌고 이렇게 눈물 짓는 게 부끄러워도는 볼 수 없어요. 당신은 아프지 않죠. 알 수가 없을 테니까 나 혼자서 다 아플 테니까. 어디쯤 갔나요? 정말 떠났나요? 이제 끝인 건가요? 바라보지 말고 멈춰서지도 말고 그냥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벌써 여름도 깊었는지 매미소리 요란하고요. 장맛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날도 지났습니다. 창밖에는 뜨거운 태양이 엄청난 무더위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복숭아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맘때 익어가는 복숭아를 보면 제 어릴 적 추억이 문득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제가 살던 고향집에도 참 아름다운 맛있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거든요. 과육도 단단하고 한입 베어물면 붉은 과즙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복숭아 나무는 베어지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옥수수도 지금 한참 익어갈 때죠. 그래서 옥수수 따서 먹으라고 내어주시던 할머니가 문득 생각이 나기도 하고, 무더위 속에서 머리에 수건 질끈 동여매고 밭일 하시던 할머니의 땀 냄새가 그립기도 합니다. 할머니 뒤에서 고사리 손으로라도 도와드리고 싶어 요령없이 나대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 아득한 마음이 오늘 왜 일어나는 걸까요? 늘 이렇게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잘 다스리는 일 또한 중요한데요. 마음 수양은 눈뜨고 있는 시간 내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함께 감상해 볼 시는 이번에 발간한 세종문단 7집 속 시들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볼까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고 처음 출간한 7집이라 엄청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도 막상 손에 들고 보니 부족한 점이 있다 싶습니다. 이번 7집에 소개된 시절가인 작가님은 공주 사시는 손영미 소설가님을 추천하여 책에 실었습니다. 소설가로 신진작가로 촉망받는 작가님이신데요. 출판 기념식에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 7집 속의 시인들 시를 읽고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어볼 시는 강흥식 시인의 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강흥식. 하늘을 향해 치솟는 죽순의 힘을 보아라. 움직여 흔들리고 마디매듭 절개를 다지며 올곧은 자태를 뽐내는 대나무를 보아라. 대나무는 밤에만 자란다. 별빛, 달빛 들이마시며 눈치채지 않게 자란다. 대나무 뿌리는 땅속에서도 연거푸 마디를 이루는 칠흑 같은 바다다. 눈비와 벼락이 내려쳐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번듯하게 한 번 눕지 못한 가혹한 형벌이다. 질기고 질긴 형벌이다. 대나무는 한편의 시다. 대나무라고 하는 시를 강흥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대나무를 보면서 우리 선조들은 참 꼿꼿한 절개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상징하면서 또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셨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나무의 그런 꼿꼿한 절개를 마음속에 두고 삶의 이정표로 삼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대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흔들림 없는 단단한 믿음을 또 이렇게 단속하곤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곽은주 시인의 초등학교 담이라는 시입니다. 초등학교 담, 곽은주. 대왕초등학교 담벼락, 전교생 36명의 벽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탐험가가 되고 싶다. 되고 싶다. 나라가 우뚝우뚝 심겨진 되고 싶던 나무는 낯선 곳에서 천막치고 바삐 세간 모으다 문득 마주한 되고 싶다. 멋쩍어 실없는 웃음인데 흐릿해도 서툰 그리움, 크레파스로 칠한 시간. 이번에는 그 함성 되고 싶다고 혼자만 보는 마음벽에 그린다. 그렇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초등학교 담, 시골에 있는 담에 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적어 놓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아마 보고 이렇게 쓰신 모양이에요. 되고 싶다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만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지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자라면서 느끼고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날까지 건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희 시인의 상심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상심, 김덕희. 내 마음을 알리 없는 빗방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저리도 창문을 두드리는지, 외면하고 싶어 꼭 닫은 창문 더 세게 내리는 빗줄기, 고동치는 심장 달래려 했지만 무심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올려되던 빗줄기 멈추려 드는데 왜 고동치던 심장 그칠 줄 모르나. 우리 김덕희 시인은 참 여성스럽고 참 예쁘신 시인이십니다. 여기 모습에서처럼 상심이라는 시를 쓰시면서 마음속에 있던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보여지는 모습과 똑 닮은 그런 시를 쓰셨지 않나 싶습니다. 고동치는 심장 달래려고 이렇게 하지만 왜 그렇게 고동치던 심장이 그칠 줄 모르나 하는 그런 푸념 아닌 푸념으로 마무리를 하셨네요. 자,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김모송 시인이 쓴 시인데요. 꽃철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꽃철, 김모송. 영춘화로 봄을 열고 노란 꽃별을 피운 개나리, 별진 자리 애기 똥풀이 맑게 웃고 벚꽃 터널을 달리는 봄 두 팔 벌려 꽃비를 맞는 소녀, 색동저고리 같은 튤립의 물결, 은방울 소리 울리는 꽃, 으름넝쿨 꽃이 주렁주렁, 라일락 향이 그윽한 꽃철, 오감이 피어나는 계절. 맞네요. 꽃이 피는 계절을 꽃철이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다양한 꽃이 피죠. 영춘화 하면 봄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 그 영춘화가 개나리하고 살짝 닮았죠. 노란 꽃별.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거기에 이제 애기 똥풀이 또 맑게 피고, 이렇게 꽃비를 맞는 소녀가 김모송 시인일까요? 김모송 시인은 우리 세종문인협회에서 큰 일을 많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몸소 나서서 많이 이렇게 해주신 그런 시인이신데 얼마 전에 저기 멀리 남해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립습니다. 제가 진작에 전화 한번 드려야지 하는데 아직도 전화를 못 드리고 있네요. 죄송하고, 그곳에서 있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삶, 지금처럼 여기 있을 때처럼 그렇게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또 얼굴 반갑게 뵙는 날 있겠죠. 그동안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자, 이어서 김지성 시인의 포구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포구, 김지성. 첨벙거린다. 신발 속으로 살 속으로 가차없이 스며드는 물. 걷기도 전에 무릎이 잠기고 길은 먼저 무너진다. 지하차도 아래 불이 꺼진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멎는다. 굽이굽이 물은 길을 잊지 않고 사람만 지워간다. 버려진 집들, 떠내려온 의자 하나 벽을 치고 돌아선다. 대피하라는 말보다 먼저 몸이 뒤로 물러서고 생각은 그 자리에 남는다. 비는 그치지 않고 우리는 젖은 채로 서 있다. 얼마 전에 참 폭우가 이렇게 밤새도록 내려서 휴대폰에 그 재난 문자가 끊임없이 이렇게 울리던 때가 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경쯤, 10일경도 안 됐을 거예요. 8일, 9일, 10일 뭐 이렇게 그 무렵인데 그때 이렇게 폭우 내리는 모습을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눈에 어른어른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폭우라는 시를 폭우에 빗대서 썼지만 그 폭우라는 그런 이런 내용 속에 어떤 삶의 언저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그런 다양한 그런 흔적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비유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우리 김지성 시인은 세종문단에서 지난번에 출판 기념식 할 때 제가 일부러 부탁을 해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참 힘든 일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많이 또 도와주실 걸로 약속도 했습니다. 고맙고요. 자, 여기서 몇 편의 시를 읽어봤는데 잠깐 쉬면서 노래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나, 허찬미, 홍성윤, 길려원, 윤태화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부른 노래인데 홀려라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자, 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홀려라 호이 호이 지난밤 좋은 꿈은 꿨나요? 사실은 오늘도 그대로인데 꿈에서 깨어나고 거울 보다 눈물이 핑 돌았나요? 그러면 나랑 같이 놀자. 당신한테만 보이는 나랑 오늘은 아픈 마음 잊혀질게. 사르르 홀려버릴게. 준비는 됐나요? 심장 붙들었나요? 정신을 쏙 빼줄 마법 들어갑니다. 홀려라 호이 호이 내 사랑 안에 빠져라. 홀려라 호이 호이 당신만을 스며라. 홀려라 호이 호이 내 꿈에 섞이지 마라. 홀려라 호이 호이 행복의 꽃을 피워라. 그러면 나랑 같이 놀자. 당신한테만 보이는 나랑 오늘은 아픈 마음 잊혀질게. 사르르 홀려버릴게. 준비는 됐나요? 심장 붙들었나요? 정신을 쏙 빼줄 마법 들어갑니다. 홀려라 호이 호이 내 사랑 안에 빠져라. 홀려라 호이 호이 당신 맘에 스며라. 홀려라 호이 호이 내 꿈에 섞이지 마라. 홀려라 호이 호이 행복의 꽃을 피워라. 홀려라 호이 호이 내 사랑 안에 빠져라. 홀려라 호이 호이 당신 맘에 스며라. 홀려라 호이 호이 내 꿈에 섞이지 마라. 홀려라 호이 호이 행복의 꽃을 피워라. 홀려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김칠숙 시인의 수채화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채화, 김칠숙. 하늘이 배려한 덥지도 춥지도 않은 구름 낀 6월 70을 바라보는 나이와 생후 15개월 아장걸음 넓은 세월의 간격이 하나로 일치한 감자 이삭 줍는 3대. 내 밭이 아니라도 순정품이 아니라도 첫 경험이 신나고 공짜라서 즐겁다. 햇볕에 먹는 알, 돌덩이에 치인 알, 버려져 서러운 알 새끼처럼 거둔다. 500평 땅밭에서 주인 눈이 비켜간 그 속에서 찾은 신받다. 아이 주먹, 어른 주먹, 탐스러운 한 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그 감자를 캔 그곳에서 또 이삭 감자를 이렇게 주웠던 모양이에요. 그런 데서 이렇게 또 이삭 감자 줍는 재미도 또 쏠쏠하지요. 참 재미있는 풍경, 이런 모습들을 또 수채화 같은 풍경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네, 잘 읽었습니다. 이어서
김혜정 시인의 고요 안의 존재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고요 안의 존재, 김혜정. 잠시 눈 감은 일상, 외면되는 관계성, 분주하던 초식에 해그림자 길이에 내어주고, 반복되는 하루의 끝에서 내려놓는 소음들, 비워진 자리마다 은은히 퍼지는 숨결, 그 고요는 잊지 말라는 조용한 초대, 남은 시간들 헤아려 그려보다 어느 것 하나 분명치 않은 자화상, 그럼에도 부르심의 피조물로 존재하려 한다. 참 고요한 그런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는 그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시죠. 믿음이라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잘 읽었고요. 이어서 나일환 시인의 고향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집, 나일환. 고향집 울타리에 지금도 노란 개나리꽃 피겠지. 어릴 때 코 흘리게 치영이도 뒷집에 경이도 개나리꽃 피는 이 봄 마음은 설레일까. 마당에 금 그리고 땅 따먹기 하던 꽃님이도 종이로 딱지 만들어 함께 놀던 친구들. 고향집에 개나리꽃 피면 잘들 산다는 소식은 들을 수 있을까. 지금도 나를 기억은 하고 있을지. 세월 빗발인 삶의 삭막함에 젖어 힘겹게 살지는 말아야 할 터인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집에 대한 그런 그리움, 참 말할 수 없이,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복숭아가 익어가는 계절이 오면 더욱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시의 주인공이신 나일환 시인께서는 사진 작가이기도 하셔가지고요, 사진을 참 잘 찍으십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그렇게 출사해서 찍은 멋있는 사진들을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우리 세종문단 그 단톡방에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참 볼 때마다 참 멋있게 잘 찍으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사진 찍으러 가면 좋겠는데 또 시간 맞추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사진도 찍으시고 좋은 시 많이 좀 써서 발표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류익균 시인의 섭리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섭리, 류익균. 뜻대로 되지 않아 밤마다 울었더니 낙숫물 거친 소리 세월 속에 잦아들고, 늦게야 밝힌 등불에 길의 고움 살아난다. 지도를 접어두고 빈들을 걸어가니 안개 거친 눈두길에 발자국 선명하여 비틀댄 돌뿌리마저 선물임을 알겠다. 이렇게 삶의 이런 그 당연한 이치를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살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지도를 접어두고 빈들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만들어진 지도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건 아니겠죠. 다 지도는 있되, 어느 나이까지 가는 그런 길은 지도는 있되, 가는 길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는 길 사이사이에 멈춰져 있는 그런 많은 색깔들, 또 생각들,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모나로 시인의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나로 시인의 시는 세월의 길목에 서서라는 시입니다. 세월의 길목에 서서, 모나로. 세월의 길목에 서서 뒤돌아보면 아득한 굽이굽이 고단한 여정,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흘러간 세월,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에는 한 조각 구름이 하염없이 흘러간다. 해지는 저녁 먼 하늘에 노을이 내리고 나 혼자 불러보는 잊혀진 노래는 허공 중에 흩어져 허무하게 사라지고, 소리 없이 지나가는 무심한 바람은 삶의 무게에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인생의 길목에 서서 뒤돌아보면 아련한 돌고 돌아 눈물의 여정, 바람처럼 왔다가 강물처럼 흘러간 인생, 폭풍우가 지나간 강물에는 떨어진 꽃잎 하나 정처 없이 흘러간다.
해지는 저녁 텅 빈 들판에 어둠이 내리고 가슴으로 불러부는 그리운 노래는 바람 따라 흩어져 저 멀리 사라지고 소리 없이 흘러가는 무심한 세월은 삶의 무게에 지친 내 등을 떠미네. 우리 모나로 시인께서는 이 시 속에 흘러간 세월에 대한 아련한 그런 아쉬움과 또 덧없이 가는 그런 세월에 대한 그런 허무함을 또 이렇게 살짝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뭐 모나로 시인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세월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들었고요. 자, 잠시 쉬면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승근이 부릅니다. 몰래 옵니다. 사랑이 남아 눈물 납니다. 어찌 나를 외로움 속에 버려둡니까? 가엾은 사랑 괜찮습니까? 내가 없는 세상에서 괜찮습니까?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에 내가 묻듯 잘 있냐고 물어봅니까? 들리지가 않아도 그럴 것 같아 당신의 목소리 내 가슴에 남아 보고 싶어 눈물 납니다. 누가 볼까봐 몰래 웁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에 내가 묻듯 잘 있냐고 물어봅니까? 들리지가 않아도 그럴 것 같아 당신의 목소리 내 가슴에 남아 보고 싶어 눈물 납니다. 누가 볼까봐 몰래 웁니다. 보고 싶어 눈물 납니다. 누가 볼까봐 몰래 웁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리시는 문지은 시인의 구름 읽어보겠습니다. 구름, 문지은. 구름은 말없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끌어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두둥실 하늘을 떠다닌다. 슬픔의 무게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질 때 깊은 산으로 들어가 이슬 같은 슬픔을 초록빛 나뭇잎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산 너머 고요한 숲에 들어선다. 잎새도 숨죽인 그곳 흐느낌 같은 빗줄기를 말없이 세상에 토해낸다. 나뭇가지 위로 맺히는 그리움, 돌담 틈새로 스며드는 회한, 깊은 숨은 하늘의 눈물을 받아 적신다.
한참을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어느새 구름 사이로 햇살 하나 조용히 얼굴을 내민다. 그제야 알게 된다. 슬픔도 끝이 있구나. 그리고 그 끝엔 조금은 따뜻한 빛이 있구나.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든 눈물은 작은 물줄기 되어 흐르다가 마침내 흙으로 스며들며 자신의 상처를 조용히 감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구름은 다시 웃는 얼굴로 맑은 하늘을 건넌다. 햇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산을 감싸 안는다. 그렇죠. 구름은 참 하늘에 떠다니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또 많은 그리움, 많은 추억을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또 간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름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어떤 생각으로 보면서 살아왔는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어서 박판권 시인의 시 조치원 시장이라는 시 읽어볼까요? 조치원 시장, 박판권. 조치원 시장에 왔다. 인절미를 샀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 재래시장에는 어머니 냄새가 배어있다. 그래서 시장을 자주 간다.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다. 시장은 항상 어머니다. 떡집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전집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과일 점포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날이라 떡집에 왔다. 인절미를 입에 넣어주시는 떡집 어머니. 코끝이 찡하다. 어머니가 생각나서다. 인절미는 인정미에서 인절미가 되었다 하셨다. 어머니도 어떤 할머니가 일러주셨다 했다. 조치원 시장은 항상 그리운 내 어머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어머니를 뵈러 간다. 박판권 시인은 참 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런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참 그리움으로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시인이십니다. 시 쓰는 거 어울리지 않게 참 중장비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여리디 여린 그런 고운 마음 잘 간직하고 계시는 시인님이시지요. 자, 이렇게 조금씩 읽을 수 있어서 참 고마웠고요.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성봉수 시인의 그리운 밤 읽어봅니다. 그리운 밤, 성봉수. 마당의 빗소리는 누가 보나. 추녀 끝에 매달린 풍경이 보지. 사운되는 풍경 소리는 누가 보나. 껍질 벗은 앵도나무 해가지가 보지. 물노른 가지에 튀밥 터지는 소리는 누가 보나. 무각골 안 혼이불 속 웅크린 내 귀가 보지. 향촉도 꺼진 금은밤 삼경의 깊은 골 산사. 너른 마당 낮은 종류에 눈 부릅뜬 모고. 그 격혀이 돋는 소름 같은 비늘이 되어 뒤척이는 것이지. 여기서 무각제라고 하는 것은 성봉수 시인의 그 태코라고 하네요. 참 멋있습니다. 자, 우리 성봉수 시인은 바로 제 직전 우리 세종문단의 세종문인협회 회장이기도 하셨고 참 소신이 강하고 의지가 참 단단하신 그런 시인이십니다. 이어서 송미숙 시인의 찔레꽃 부르던 울 엄니 읽어볼까요? 찔레꽃 부르던 울 엄니. 송미숙. 엄니 지도 나이를 먹는갑소. 찔레꽃이란 노래가 정겨운 걸 보면 말이에요. 이 노래를 들은 게 그 옛날 엄니가 어제리한 듯 생각난단께요. 그러게 말인데 엄니는요 아버지를 25년이나 먼저 저짝 세상에 보내고 좋아하던 찔레꽃 노래만 부르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그 긴 세월을 보고품을 어째 달랐던가요? 당신이 그리움에 지친 세월 속에서도 6 새끼들 무지갯빛으로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젠 자식보다 더 보고 싶던 아버지랑 같이 있은께 자식들이 뭔 소용이 있겠소만. 우덜도 새끼들 생각에 엄니 생각은 많이 못한께 걱정일랑 마시고 아버지랑 그 짝 세상에서 손 꼭 잡고 하늘나라에서 멋들어지게 살아보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하며 하늘이 웃음꽃으로 가득하게.
송미숙 시인은 낭송가이시면서 참 활동폭이 굉장히 넓으신 시인이신데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참 어머니를 그리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쓰셨네요.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저 한편으로는 좀 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자식 걱정 많이 하느라고 어머니 생각은 많이 못한다고 하는 그런 구절에서 또 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자, 이어서 신현자 시인의 시 비목 읽어보겠습니다. 비목, 신현자. 일찍 깬 잠 살포시 눈뜬 새싹 연두빛 시로락이 온통 조숙한 계절. 들어봐 바람으로 오시는 봄, 쏟아지는 찬란한 별들의 숨소리, 금방 알아챈 햇살, 반짝이는 오색 볼록 렌즈, 살랑살랑 초점을 맞추고 때이른 바라 새싹들아 때이른 물 올림일랑 참하다오, 토닥토닥 다독이는 귓속말, 울창한 숲의 설화, 초목의 옆 흔 사유의 진실은 견딤과 기다림이었네. 자, 여기까지 또 몇 편의 시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손비나가 부릅니다. 못 잊겠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가로등도 줄고 비오는 골목길에 두 손을 마주 잡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태우던 그 밤들이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지금은 남이지만 아직도 나는 못 잊어. 사람 없는 찻집에서 사랑 노래 들어가며 두 눈을 마주보고 푸른 꿈들을 그려보았던 행복하던 그날들이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지금은 남이지만 아직도 나는 못 잊어.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종문단 7집 속 시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시들을 통하여 또 다른 마음속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소용돌이 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마음을 계속 이어서 다음 시 읽어보겠습니다. 안완근 시인의 어머니의 문고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문고리, 안완근. 어머니의 문고리 열고 닫을 때 혹여 낯선이라도 들까 미닫이 고리 단단히 걸어 고단한 하루를 여미는 어머니 마지막 갈무리.
에이구 깊은 한숨에 굵은 생이 손올려 나무 마루 끝에 얹으면 힘없는 시선 사랑채에 흐르고 90 넘어 먼 길 가신 할아버지 빈자리 평생 뒷수발에 체념마저 닳고 닳아 무뎌진 눈에 마른 바람 머문다. 이제 녹슬어 멈춘 시간 위 내 머릿속 기억의 고릿하고 어머니 야윈 뒷모습만 자꾸만 회상의 물고비로 오고 간다. 참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남겨진 그런 흔적, 작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기억에 되살아 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죠. 어머니가 이렇게 잡고 드나들었던 문고리, 그 역시 어머니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는 거라서 안한근 시인께서도 거기에서 또 마음을 빼앗기셨던 모양이에요. 자, 이어서 안우정 시인의 시 얼음새 꽃 읽어보겠습니다. 얼음새 꽃. 안우정. 잔설 남은 마른 숲속 누가 뜨거운 등불 켜두었나. 동토의 숨결 아직 서슬퍼런데 제 몸 녹여 불 밝히는 기적. 낙엽 걷어차고 일어선 너는 봄의 첫 이름이다. 황금빛 술잔에 담긴 것은 지난 겨울 모질게 견뎌온 인내의 찬양인가, 아니면 기꺼이 살아내겠다는 지독하고 눈부신 약속인가. 복과 장수를 빌어주는 꽃이라지만 너는 내게 절망의 끝에서도 끝내 웃어 보이는 가장 따뜻한 용기다. 차디탄 얼음 아래서 조각한 그 노란 미소가 오늘 내 마음의 겨울마저 툭 건드려 깨운다. 네, 얼음새 꽃은 안우정 씨께서는 어느 얼음새 꽃을 복수초를 이제 얼음새 꽃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쓰신 시 같아요. 얼음 사이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봄에, 아주 이른 봄에 봄 햇살에 이렇게 느껴지면서 눈 속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피는 노란 아주 예쁜 꽃이죠. 그렇게 폈을 때 그 모습이 아주 황금 술잔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꽃입니다. 자, 이어서 연규민 시인의 술집 평론가 읽어볼까요? 조금 좀 긴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집 평론가 연규민. 바쁠 땐 어디 갔다가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는 사람. 힘들게 농사할 때 무엇 하다가 열매만 따라오는 사람. 일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만 내는 사람. 케이크 위에 고명처럼 얹은 체리만 싹 골라 먹는 사람. 아스팔트 열기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 때, 차가운 골바람이 온몸을 쪼그라들게 만들 때 술집에 앉아 목소리 높여 민주주의를 평론하던 사람. 방송에 나오는 정치평론가보다 더 열띠게 이편저편 돌려까기 하던 고춧가루라고 부르기에도 아까웠던 민주화 폐기물. 참깨밭 골타기에 비짓단 바가지로 쏟아지는 이파. 절실하게 몸뚱아리로 빌어먹어 보지 않은 민주주의 복지 기회 평등 목청껏 외치는 술집 헛소리 평론가. 야가 빠진 체리 피커가 설치되는 이 계절, 북조선 노동 단련형이라도 도입해서 술집 평론가들 모두 잡아다 석탄이라도 캐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또 술집에만 가면 또 이렇게 아주 입에 거품 물고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겠죠, 뭐, 그죠? 자, 이어서 이상근 시인의 길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법 긴 시인데요. 조금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 이상근. 길은 자국이 있어 길이라 했던가. 어제 걸어왔던 뒷길 돌아보면 굽이굽이 맺힌 매듭마다 지난날의 솟은 발자국이 고여있네. 때로는 가시밭길에 넘어져 무릎도 깨졌지만 그 자국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단단한 지도가 되었음을 이제야 안다. 결코 버리고 싶은 길은 없다. 그 모든 길을 걸어와 오늘의 내가 있기에 가는 길 길어서 길이라 했던가. 오늘 내가 가는 좁은 길, 지금 나는 안개 자욱한 길목에 서서 숨가쁘게 한 걸음 또 내디디며 화려한 이정표는 보이지 않아도
내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과 곁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를 느끼며 또 걷는다. 속도가 조금 더디면 어떻는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에 눈길 한번 주고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 고를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여정이기에 가야 할 길 멀어서 길이라 했던가.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가야 할 길, 아직 닿지 않은 저 지평선 너머에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깊은 숲과 바다가 있겠지. 두려움이 구름으로 앞을 가릴 때도 있겠지만 나는 믿는다. 내 발길이 닿는 곳이 곧 길이 됨을. 정해진 끝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풍광을 마주하며 나만의 궤적을 그리는 일. 그 설레는 공고를 찾아 내일을 향해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보고 있다. 자, 우리 이상근 시인께서는 우리 세종문인협회 이사님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참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참 적극적이십니다. 활동하시는 것도 보면 참 정성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이렇게 좀 먹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시죠. 선수 운전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문단의 일이라면, 문인협회 일이라면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의 지표가 되는 분이 아닌가 싶고, 이 길이라는 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도, 이런 이야기도 보면 그동안 걸어온 당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담한 모습으로 써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문단 속 세종문인협회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은 다르시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낌, 이 생각은 내가 독자로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각자 살아온 시간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시를 또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박혜신 사랑을 믿지 마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을 믿던 내 아들 아니라고 했지만 사랑에 꿇은 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닌데 그랬어야 했는데 미련을 떨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화가 나. 사랑은 왜 믿어 속아주면 되지. 이제 자신 없으면서 보내려 하네. 기댈 곳 없이 불빛 꺼진 밤 술잔에 쓰러진 나의 사랑아. 사랑을 왜 믿어 그냥 속아져 버려. 사랑을 믿던 내 아들 아니라고 했지만 사랑에 꿇은 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닌데 그랬어야 했는데 미련을 떨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화가 나. 사랑은 왜 믿어 속아주면 되지.
이제 자신 없으면서 보내려 함